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려니 하고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지 말고 내 가슴이 원하는 걸 그냥 하세요. 과감하게 퇴사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모밀입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퇴사에 대한 고민 때문이실 텐데요. 저도 퇴사 관련된 영상들을 유튜브에서 많이 찾아봐요. 근데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려니 하고 좀 더 기다려라. 타이밍을 기다려라. 맞는 말이죠. 전형적인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교과서적인 이야기죠. 네. 근데 또 현실적인 이야기이기도 해요. 내가 내년이면 뭐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차장이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직을 해도 내가 어떤 직급으로 마지막까지 있었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일 이직하기가 좋을 때가 과장 1년차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과장을 넘어서면 조금 이직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통 신입을 뽑지 너무 이렇게 경력이 많은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기업이 결국에는 이제 역피라미드로 가거든요. 위에 부장이 제일 많고, 부장은 나중에 이제 퇴사가 아니라 퇴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뭐 차장, 과장. 그래서 신입을 정말 뽑기가 힘들어요. 근데 신입을 뽑아서 좀 쓸만하면 대리인데 나가거나 이직을 해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려니 하고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는 그럴 수 있을 때는 그러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 도저히 못 참겠어. 그 얘기는 뭐예요? 이때까지 정말 많이 참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네가 뭘 참았어? 그러면 내 기분이 어때요? 미친. 네가 뭘 하는데 속으로, 그죠? 그게 상사가 됐건 친구가 됐건 가족이 됐건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잖아요. 솔직하게. 사실이에요. 아니면 좀 억울하다기보다는 부당하다? 나 많이 참았는데 왜 몰라주지? 좀 섭섭하고 외롭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되는 거죠. 그러려니 하지 말고 내 가슴이 원하는 걸 그냥 하세요. 과감하게 퇴사하세요. 이렇게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몇 가지 그러려니 대신 좋은 대안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내가 회사의 어떤 인간관계라든지 어떤 회사 일, 그런 거에 너무 많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다면 첫 번째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의 본 모습을 너무 감추고 어떤 회사의 문화, 아니면 남한테 보여지는, 그러니까 남의 시선을 너무 중요시하지 않나. 그러니까 원래의 나를 감추고 너무 둥글게, 모나지 않게, 평범하게, 이런 말 정말 많이 듣고 사셨죠. 저희 부모님도 항상 평범하게 살아라, 모나지 않게 살아라, 둥글둥글 살아라,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 제가 살면서 느껴보니까 제일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말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의 편견이 얼마나 쓸모없고, 착한 딸 컴플렉스 뿐만 아니라 착한 사람 컴플렉스, 제일 쓸모없는 게 착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가, 야, 너처럼 그렇게 살면 계속 당하고만 살아. 야, 누가 그렇게 요즘 생각하니? 야, 그 정도 사회생활 했으면 이런 건 알아야지. 전 그런 말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도 나름대로 재고 좀 이렇게 단호할 땐 단호하고 할 말을 하는데도,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뭐 얼마나 못되게 살라는 거야, 이런 생각도 들기는 했어요. 아무튼 그 착한 건 정말 쓸데가 없어요. 현명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단호해지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확실히 선을 그어야 돼요. 내가 퇴사를 함으로써 원하지 않는 모든 것을 끝내겠어, 이 생각은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에서 단호하지 못했다면 내가 다른 회사에 가서, 어떤 다른 집단에 가서 내가 또 원하지 않는 걸 꾸역꾸역 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또 거절하지 못하고, 또 거절당할까봐 또 전전긍긍하고, 이런 건 계속 가져가니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는 변함이 없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회사 생활을 내 인생의 전부라고 너무 생각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즘 취준생들 보면 그 목걸이, 그 대기업 다니는, 아무튼 그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 사원증, 소위 그 목걸이를 정말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목걸이가 정말 이 남자들의 넥타이 같은, 나의 목을 재는, 나올 수도 없고 계속 다니기도 그렇고, 그래서 어정쩡하게 그냥 계속 다니는 좀 그런 목걸이이기도 해요. 그런 게 이제 회사 한 2년, 3년 차 되면 벌써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1년이 안 돼서 회사를 나가거나, 아니면 3년을 이제 넘기면서 슬슬 좀 딴짓을 하거나, 아니면 3년 차 되면서 뭐 이렇게 이직을 하거나 몇 가지의 경우가 있죠. 그래서 회사 생활에서 어떤 나의 즐거움과 만족을 못 찾는다면 꼭 나의 취미를 하나 좀 가지세요. 그게 이제 주말이 됐건 어떤 시간이건 간에 낼 수 있잖아요. 내 즐거움을 위한 거니까. 저 회사 다닐 때 보면 옆에 이제 직원이 저보다 직급이 하나 낮았는데, 그러니까 훨씬 어렸어요. 저는 좀 나이가 많은 편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직원은 항상 2시, 뭐 3시 뭐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출근하면 피곤하지 않냐,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고 이제 그때는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면 저는 잠을 못 자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배고픈 거, 잠 못 자는 거, 이런 거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이 안 되면 굉장히 막 파르르 막 이런 스타일이라 예민해지고 까칠하고 이래서, 그래서 항상 내일을 걱정하면서 일찍 잠자리에 들고, 내가 좀 몸이 안 좋으면 약을 안 먹고 대신에 좀 일찍 자고, 이런 게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퇴사를 하고 이렇게 지내보니까 그동안 못 놀았던 거, 그동안 내가 일찍 자야지 했던 거를, 그게 다 이제 보상 심리로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애들 막 재우고 거의 한 9시부터 시간이 된다 그러면 한 3시간 동안 예능을 보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 이튿날 아침에 또 뭐 조조영화 보러 가고, 또 혼자 막 커피숍에 가서 차 마시고, 또 뭐 강의 들으러 가고, 이런 걸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처음엔 그런 걸 되게 자책하고, 왜 내가 이렇게 놀려고 하지? 이랬었는데,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욕망이 터져 나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풀고 싶은 게 많구나. 진짜 한이 맺힌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어떤 이중생활, 그러니까 너무 회사 일에 지장을 줄 만큼 그렇게 막 2시, 3시 자는 건 안 좋지만, 내가 뭐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뭐 몸을 움직여서 운동하는 걸 좋아하면 뭐 회사 동호회, 뭐 축구회 이런 데 들어가서 한다든지, 뭐 사진을 찍으러 다닌다든지, 이런 거는 꼭 하나씩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워라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인데,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막 뭐 몇백씩 들여서 막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거, 요리를 좋아하면 뭐 요리를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뭐 말하는 걸 좋아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뭐 그런 걸 찍어서 올려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거 11조 같은 거 하죠. 그렇게 하듯이 내가 돈을 벌면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 취미, 내 개인의 사생활을 위해서, 내가 싱글이건 뭐 결혼을 해건 간에 거기에 한 5%, 10% 정도는 나한테 투자를 하는, 순수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러려니 대신에 할 수 있는 이제 3번째 방법은 좀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말 교과서적인 얘기이기도 한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해요. 왜 이렇게 나만 상처를 잘 받지? 왜 이렇게 나의 멘탈은 유리 멘탈이지? 왜 이렇게 나만 좀 연약한 걸까? 왜 나는 이렇게 적응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마음에 누구나 이렇게 알러지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염, 그리고 이렇게 알러지성 뭐 결막염 이런 것도 자주 오는데, 이게 다 알러지잖아요. 그래서 병원 가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알러지는 왜 생겨요? 그랬더니 그냥 예민해진 거라는 거예요. 선천적인 거 물론 있고 후천적인 것도 물론 있는데, 그냥 예민해진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저 같은 경우도 30살 이전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30살 넘으면서 점점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간지럽고,
눈도 간지럽고 코도 또 간지럽고 새끈거리고 막 다른 이런 피부도 좀 간지럽고 이런 것들이 습진도 생기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러한 모든 게 알러지 반응인 거죠. 민감해진 반응. 그래서 마음에도 그런 알러지 반응이 이제 점점 일어나는 거죠. 처음엔 둔감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견딜 수 있고 이랬다가 어떤 나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눈이 많이 이렇게 피곤하고 코가 새끈거리고 이러면 좋은 거 먹고 쉬는 수밖에 없어요. 그때 이제 약을 쓰고 이러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이건 완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관계에서 힘들거나 아니면 내가 뭐 말로 인해 상처를 잘 받는다 이러면 내가 그만큼 민감하다라는 거고, 민감해졌을 때는 분명히 그 배경에 이유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겪어왔던, 내가 참아왔던, 그리고 내가 견뎌왔던, 그만큼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민감해진 거고, 민감해졌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참지 말고 무디게 살지 말고 거기에 좀 대처해라. 그리고 좀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 이런 일종의 시그널이거든요. 내가 그 신호를 받는 게 중요하지, 이 알러지가 생겼다고 뭐 눈을 안 보고 다닐 수도 없고 코로 숨을 안 쉴 수도 없는 거와 똑같이 내가 그런 대인관계에 있어서 아니면 어떤 말에 의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 이전으로 되돌아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다만 내 컨디션이 좋으면 괜찮아요. 저도 그래요. 잠 잘 자고 잘 쉬고 이렇게 마음이 괜찮으면 알러지 좀 생겨도 아유 그래 뭐 좀 한적이가 그런가 보다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컨디션이 되게 안 좋으면 내가 왜 이렇게 자주 나는 아프지? 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큰일을 하지 않는데도 나 왜 이렇게 잘 병약하지? 이런 식으로 자책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자책은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좀 마음의 알러지가 있구나, 심리적인 알러지가 왔구나, 나한테 쌓인 게 많구나, 그냥 요 정도에서 넘어가세요. 거기에 왜 그런지 굳이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을 없애보려고 하고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원인을 알 수가 없거든. 저 진료해준 의사 선생님 말처럼 뭐 공기가 안 좋아 그러면 공기 때문에 생긴 알러지다 하면 뭐 이민을 갈 거예요? 쉽지 않죠. 그리고 내가 먹는 음식이야, 어디에서 생긴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또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그걸 끊을 수가 없잖아요. 아토피, 알러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심리적인 알러지 반응, 나의 심리적인 아토피 반응, 이런 거는 그냥 내가 지금 그 기간이 됐구나, 여자들 생리하듯이 내가 그때가 됐구나. 그러면 좀 더 그런 사람 멀리하고, 나한테 스트레스 주는 사람, 나한테 스트레스 주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그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알러지 반응 때문에 이게 좀 민감하게 다가오는구나, 이 정도로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려니는 안 좋아요. 네. 언제까지 그러려니 할 거예요. 그죠? 그러려니 하다가 뭐 결국에는 회사 나오고 결국에는 뭐 헤어지고 그런 거 많이 겪어보셨죠? 이제 그러려니 하지 말고 나를 잘 받아주고, 그리고 워라밸 잘 해주고, 내 자신을 잘 살펴보면서 나한테 필요한 게 뭔가, 좀 내가 어떻게 하면 단호해질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잘 연구를 해보시면 좀 더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꾹 눌러주실 거죠?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고요. 궁금한 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